네, 안녕하세요. 에, 오늘은 베트남의 우기철이라 그런가, 비도 오는 관계로 이쪽 작은 또 붕따오에서도 두 군데 콩카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한 곳이 오픈하게 돼서 그쪽에 콩카페에 있는 곳을 방문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밤문화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도 나머지 부분 제 2탄으로 대해서 또 얘기를 간단하게 하려고 왔습니다. 커피도 한 잔 마실 겸 이렇게 야외도 있고 안에 시설도 또 이렇게 베트남스럽게 돼 있는 홈카페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야외에서 달달한 코코넛 스무디 한잔 하면서 저번에 이어서 밤문화 유형들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제 2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붕따오에서도 요번에 새로 생긴 콩카페가 하나가 더 오픈하는 바람에 그쪽에 커피도 한잔 마시러 올 겸 와서 그 콩카페에서 유명한 코코넛 스무디를 하나 시켰습니다. 유명한 코코넛 스무디를 하나 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바깥에는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안에보다는 좀 바깥에가 좀 난 것 같아서 콩카페 바깥에 있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베트남의 많은 그 밤문화 수많은 유형 중에서도 저번에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그 우리나라의 베트남에서 유명한 온카페라든가, 그 다음에 가라오케 형식으로 된 우리 한국식의 보면 미아리 같은 식 그런 거 가게, 그 다음에 이제는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는 길거리에 이제 아가씨들 있죠. 한국에도 있습니다. 예. 그런 데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뭐라 그러나 남산 쪽에 가면 바카스 아줌마라든가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은 두 가지, 세 가지까지 다 얘기하고, 시간이 별로 안 되고 한두 가지 하다가 다음에 또 3탄으로 연기하면 되니까, 아직도 그 베트남 밤문화의 그런 수만 가지 유형들도 할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서 차차 몇 가지씩 계속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서는 온카페라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 굳이 한국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뭐라 그러지? 그 우리나라의 그 영등포 같은 식, 또 아니면 청량리 같은 식,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예. 조그만 그 외곽지대는 집 같은데 카페 형식으로 이렇게 카페라고 할 수도 없고, 어차피 아가씨 우리나라 그 영등포나 예전 그 청량리 그런 식으로 이제는 그런 집 조그맣게 하나씩 위로관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 식의 영업 방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쪽에 있는 아가씨가 올라서 커피 한 잔 하던가 음료수, 커피는 거의 없고 음료수 한 잔 하고 안 사 먹어도 되고, 그냥 바로 그 아가씨하고 바로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한번 연애를 하고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영등포나 또 청량리 그런 식하고 똑같죠. 예. 그런 쪽에서도, 이런 쪽에서도 베트남에도 그런 게 이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영업적인 그런 가게는 도심 속의 안에서는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도심 속에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그런 유형의 가게들은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외곽 지역에 일단 그런 가게들이 많아요. 외곽 지역으로. 예. 외곽 지역으로 그런 가게들이 많고, 일단 또 도로에서 가까운, 아니면 또 약간 외진데 이런 데 그런 가게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 화물 트럭 기사들 또 아니면 동네 뭐 좀 뭐 그런 애들이 이용하기 좀 침침하고 어색한 데가 많아요. 그런 가게들은 도심 속에서는 좀 그런 걸 찾기 힘들고 또 우리 여행을 오시는 분 중에 보면은 그 도심 속에서 보시면 그 마사지 지나가보면 야한 옷 입고 아가씨들이 막 이렇게 그 들어있는 그런 유리관 속에 열들 막 이런 거 혹시 보신 분 있을 거예요. 호치민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그런 집 혹시 뭐 아가씨 그런 집인가 해갖고 뭐 이렇게 뭐 기웃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런 집 아닙니다. 그런 데는 특히 호치민 일군 벤탄시장 주변으로 보면 그런 집 많아요. 아가씨들이 굉장히 야시시하게 있고 뭐 마사지 평생 비슷하게 그러다 쭉뭐 안에 보면 야하게 차려입고 앉아있는 아가씨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쪽에서도 뭐 혹시 저런 아가씨들이 뭐 한 번 하는 그런 떡 마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저게 뭐 한 번 이렇게 해주는 데인가 뭐 이렇게 뭐 좀 음성적인 그런 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절대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돈은 돈대로 뜯기고 마사는 마사 같지도 않고 그럴 거고 말이 잠깐 뭐 옆으로 샜는데 혹시 베트남에 오셔갖고 도심 쪽으로 뭐 다니다 보면 그런 유형의 가게를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쪽 이용 안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예. 자, 뭐 잠깐 말이 뭐 옆으로 새긴 했는데 그런 쪽은 베트남에서는 옹카페라고 해요. 옹카페. 그래갖고 저는 그런 쪽에 있는 영업하는 아가씨들은 보통 많은 가게들은 많긴 했었어요. 뭐 7, 8명까지 있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그렇게 이제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있으면은 한두 명이에요. 한두 명. 그런 쪽에 있는 아가씨들. 아니면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데든가 뭐 이렇게 하는 아가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가게들이 많기 때문에 예, 아가씨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가게 내가 갔을 때는 7, 8명까지 있는 집도 봤어요. 진짜 장사 잘 되는 집은. 근데 저는 보통 그런 가게, 그런 옹카페, 그런 아가씨 집은 보통 한두 명이다. 많아봐야 3명? 뭐 이 정도 선이에요. 평균적으로 가게도 조그마고 안에 들어가면 저는 아가씨들 앞에 쭉 뭐 이렇게 앉아있고 옹기종기 앉아있고 들어가면서 이제 자기가 그 원하는 아가씨를 갖다 선택하게 되면 그 안으로 방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인데 보통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5만원 미만입니다. 예. 5만원 미만이고 또 여기서 생각하기에는 그런 쪽에 있는 애들이 뭐 위생적으로 뭐 괜찮나요? 아니면은 뭐 아가씨 수준이 어때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쪽에 그런 쪽에 있는 아가씨들이 대부분이 아직도 연령층이 굉장히 낮아요. 20대 거의 다 20대 애들이고 20대 중초반 그런 애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랄까 미성년자가 각 벗어나 갖고 생활과 찌달리는 애들이 부모의 등살을 못 이겨서 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도 있고 그래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데 이 나라에 어떻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가격은 뭐 그 정도 하고 또 그쪽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또 게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남성이 남성을 찾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 애들도 몇 명 있어요. 있는 집들은. 그러니까 남성이 남성을 찾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게이라고 그래야 그런 거를 그렇게 해서 뭐 오시는 뭐 남성도 같이 일하고 그래요. 그런 쪽에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꼭 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남성이 또 남성 상대를 찾을 때 거기서도 일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뭐 여기서는 옹카페 또는 뭐 한국에서는 뭐 영등포나 청량리 그렇게 집 한두 명씩 있는 그런 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들 연령대도 아직도 어리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에서 예전에 그 어디야 미아리 중앙경찰서 근처 건너편에 보면 미아리촌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가끔 들리는 소문에 뭐 있기도 했다, 뭐 일부 남아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주변 아파트가 들어서고 막 이러면서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없어졌다기는 해요. 저도 예전에 오래전에 한 2, 30년 전에 뭐 몇 번 가본 경우는 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없어지고 뭐 몇 군데가 뭐 존재한다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합검찰서 내 기억으로는 아마 거기가 아마 그 미아 종합경찰서인가 아마 건너편인가 아무튼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데처럼 운영하는 데가 한국 말고 이 베트남에도 있습니다. 근데 영업 방침이 좀 틀려요. 한국하고 뭐라고 그럴까 거기도 이제는 얘네들 그 이제 정형에만 영업을 하고 그러는데 음성적으로 근데 아는 사람만 찾아가죠. 잘 모르는 사람은 못 찾아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런 그런 업소를 찾아가는데 음침해요. 음침하고 그냥 내가 당당하게 갈래. 뭐 이게 명업업체 하는 그런 집인가 긴가민가 할 정도로 뭐 그래요. 거의 뭐 간판도 거의 없고 예. 그런 형식인데 찾아가면 벌써 뭐 단골들은 거기 이제는 바오벨들이 이제는 지키기 있어서 이제는 알아보는 애들도 있고 또 마당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잘 알고 있으니까 가면 벌써 다 알죠. 뭐 카메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입구에서 뭐 오토바이 딱 대면 벌써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벌써 우리가 들어가면 안내를 해줍니다. 룸으로. 근데 그런 데는 이제는 당당하게 들어가고 뭐 이제는 우리가 이제 단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얼굴을 알고 그러니까 이제는 들어가면은 뭐 차를 끌고 가면 차도 주차해주고 뭐 오토바이도 주차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뭐 룸으로 들어가면은 시설은 진짜 개그지예요. 응. 우리나라 한 옛날 80년대 90년대 그 지하 호프 침침하고 쾌쾌한 그런 거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지하 깊숙이 들어가면 막 그런 호프집 그 뭐라 그래 곰팡이 칙칙한 냄새 나고 막 그런 특유의 어떤 그런 지하에 있는 것도 아닌데 지상에 있거든요. 전부 다 보통 뭐 3, 4층 이렇게 건물 통째로 쓰는데 가게 아무튼 의학이에요. 이게 씨가 무슨 귀신 나올 것 같아. 들어가면은 침침하고 정육붕 불 있죠. 그런 거 빨간색 그런 거 조명 켜져 있고 룸에 들어가도 똑같아 막. 뭐 소파도 막 개판이야. 근데 그 안에서도 이런 가로개 시설이 딱 돼 있고 그래. 근데 시설만 그지야. 완전 개 쓰레기 굴 같아 막. 진짜. 혹시 막 그 있잖아요. 아무튼 그때 그거 아마 옛날 90년대 그 호프집 한국의 호프집 지하 호프집 다녀보셨던 분들은 아마 그거에 어떻게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야 대충. 그 정도야. 그래서 이제는 그런 집을 이제 딱 들어가면은 좀 이따 아가씨들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가로케처럼 뭐 3명, 5명 우리가 만약 인원이 뭐 3명 기준으로 갔다 뭐 2명 기준으로 갔다 그러면 3명, 5명 이렇게 들어와. 조금 들어와. 근데 애들 다 20대입니다. 20대 애들이고 그런 쪽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 시골에서 갓 올라와갖고 어떤 이런 고급 술집으로 넘어가기 전에 전초기지야. 그런 쪽에서 이제 남자를 알게 되고 이제 마담한테 교육을 받고 뭐 이래갖고 이제 눈이 좀 뜨게 되면은 좀 더 좋은 그런 화류계쪽으로 이제는 애들이 진출을 하는 거야. 넘어가는 거야. 또 그런 쪽에 또 시골만 다니면서 가난한 애들만 상대로 해가 그렇게 좀 모집하는 애들이 있어. 또 그런 쪽에서만 그 지방 다니면서 그걸 뭐라 그러던데 좀 편한 말로 아무튼 그런 아가씨들을 시골에서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전초기지라고 보면 돼. 아무튼 뭐 2명, 3명이 들어가서 이제 아가씨들이 이제 초이스를 하게 되면은 뭐 많이 들어오면 5명 미만에 들어와요. 아무튼 그 우리 인원수에 맞춰서 한두 명 더 들어와. 근데 애들은 다 어리고 딱 그러다 보면 걔네들이 이제는 각자의 어떤 무슨 홀복이 뭐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취향대로 입고 들어오는데 거기는 노팬티라고 보시면 돼. 일단 애들이 막 들어와서 이렇게 쭉 쓰면은 일단은 옷은 홀복은 입었지만은 안에는 노팬티로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노팬티로 그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는 마음이 안 든다. 그러고 뭐 누구는 마음에 드시면 좀 당연히 뭐 자기 파트너 안 치던가 그래도 마음이 안 드는 애가 있다 그러면은 뭐 다음 거 그러면 나중에 조금씩 계속 들어옵니다. 예. 조금씩 막
초이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2명, 3명 자꾸 이렇게 들어와. 한 번에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애들이. 그렇게 해서 오케이 돼서 앉잖아요. 그런 문제는 술을 갖다가 시키게 되고, 뭐 우리나라 가라오케나 뭐 이런 거 가는 것처럼 술을 시킵니다. 근데 대신 이제 우리나라 그런 어떤 그런 미아리나 이런 것처럼 뭐 주당 얼마다 이런 게 개념이 아니라 술은 우리가 먹은 만큼만 계산이야. 맥주를 먹던 뭘 먹던 이제 거기는 데는 거기다가 맥주야. 양주도 없고 우리나라 소주처럼 팔지도 않고 그래. 그러니까 맥주를 갖다가 뭐 한 박스당 또 안주도 우리가 뭐 가서 시키는 것만큼만 시키고 뭐 이러시면 돼. 그 먹은 만큼만 또 계산하는 그런 형식이고. 자, 그렇게 해서 아가씨들 갖다 파트너를 앉히고 옆에 앉히고 나서 이제 술을 주문을 하고 뭐 이렇게 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서부터는 내가 뭔 짓을 해도 다 오케이야. 예, 어떤 짓을 해도 술을 먹으면서 뭐 여자 파트너를 갖다가 뭐 진짜 막 개처반식으로 먹으시는 분들은 막 벌리고 막 보고 그래도 무사탄 거야. 진짜 하다못해 먹다가 진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예? 예, 진짜 우리나라 말 그대로 진짜 질퍽하게 놀아도 돼. 그런 집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애들 연령대는 그만큼 다 20대로 어리고, 또한 내가 여기 뭐 룸에서 뭐 먹다가 같이 뭐 떼떡 하기 싫다. 뭐 아니 한 번씩 뭐 하다가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그러면 또 오히려 방이 있어요. 방이 있으니까 방에 가셔갖고 하셔도 되고. 근데 가격도 여기는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만 가격이 굉장히 비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예. 뭐 즉석에서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뭐 5, 6만 원? 예, 그 정도밖에 안 하고, 그 대신에 이제는 마담 팁이나 뭐 아가씨 팁은 조금씩 주셔야 돼요, 더. 그러고 이제는 2차 롱타임을 나갈 때는 마담하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아가씨하고 각자 추라이를 봐야 돼요. 예, 그렇게 나오면 이제는 오케이 하면 이렇게 이제 데리고 갈 수가 있고, 술 가격도 우리가 먹은 만큼만 계산하고, 안주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형성돼 있는 가게들이 또 이렇게 몰려있는 데가 있어요. 홈카페 몰려있듯이 또 이런 때는 이런 가게들만 몰려있는 곳이 또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멀지 않지만은 약간 그런 데는 아무래도 도심 속에는 가게 위치적이나 뭐 이렇게 하면 돈이 비쌀 거 아니에요. 어느 데는 상권이고 뭐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그런데 비싼 데보다 약간 싼 외곽지게 약간 그런 쪽에 있다가 보시면 돼. 예. 그런 데는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 한국 가로케처럼 뭐 간판을 화려하게 해둔다든가 이렇지가 않고 거의 음성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술집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냥 침침하고 그냥 뭐 건물 하나 있고, 화려한 건물에 앞에 뭐 입구에 지키는 뭐 바오배 하나 앉아 있고 막 그래요. 뭐 그 마피아 같은 애들 하나씩 앉아 있고 그래. 삐져 발린 애들이. 그런 애들이 오면 알아서 저기 해. 장볼들이야 뭐 얼굴 서로 알기 때문에 지네들이 알아서 막 오토바이 정리하고 차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지만은, 모르고 오고 처음 오는 애들은 경계합니다. 그러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런 데가 있고, 그런 쪽으로 이용할 때는 꼭 아시는 분들하고 가셔야 돼. 좀 안내를 받고, 모르고 갔을 때는 얘네들이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이었을 때는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 우리나라 이제 길거리 아가씨라고 그러는데,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막 보편에 돼 있잖아요. 뭐 차를 쫙 타고 가든 그땐 거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차를 쫙 타고 뭐 아가씨들이 뭐 손짓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마음에 드는 아가씨 있으면 차로 쪽으로 불러서 뭐 흥정을 하고, 뭐 이렇게 뭐 외국 영화 보거나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건 이제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그런 데는 아가씨들이 있으니까. 한국에도 아마 내가 예전에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뭐 바카스 아줌마라고 그랬고, 남산 쪽에도 있었고 뭐 이런 거 같은데, 근데 그때는 탑골공원 거기 막 할아버지 상대를 해갖고 하는 뭐 아줌마들도 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됐던데, 그쪽에 있는 애들은 다 태물이고 뭐 할머니잖아요. 할머니들급이잖아. 근데 여기는 안 그렇습니다.
나이가 오히려 더 어린 애들도 상당히 많아. 미성년자 갓 벗어난 애들도 있고 미성년자 있는 애들까지도 있어요. 왜 생활이 워낙 궁핍하게 이러다 보니까 진짜 딱 봐도 막 와쟤는 미성년자 같이 생기는 미성년자인데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런 애들까지도 나와서 일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고 이제는 여러 명에서 가고 그러면은 아가씨들이 이제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서로 이제는 그쪽에서 주위에서 일하는 애들은 서로 통하기 때문에 얘기해. 야, 니네 뭐 이렇게 몇 명이야 그러면은 다른 아가씨들 부를 수 있다고. 자기네들이 통하니까. 그러니까 전화해서 오라고 그래요. 오래갖고 뭐 몇 살인데 얘 너 해줄까? 같이 이렇게 부팅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응. 그리고 거의 다 이제 아줌마들도 많은데 아줌마들이라고 해봤자 30대 미만이에요. 거의 뭐 많이 먹어봐야 31~2살. 응. 그리고 거의 20대 애들이 많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길거리에 있는 애들은 어린 애들보다 약간 나이가 있는 층이 있는 애들이 많아요. 거의 주류가 이제는 20대 중반 이상에서 30대 뭐 한두 살 초반 밑으로 그렇게 연령대를 보시면 돼. 그런 애들도 도심보다는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데 가면 그런 애들이 천지야.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새벽에 오토바이를 쭉 그 시간대 쭉 가다 보면은 딱 뒤에 뭐 그런 애를 태우고 쫙 붙어요. 오토바이 옆으로 네오 옆으로 싹 붙어갖고 이 아가씨 일단 아줌마가 하나 있고 좀 포즈 같은 애가 있고 뒤에 뭐 아가씨가 타고 있어. 이쁘장하게 갖고 붙어. 그래갖고 얘 어떠냐고 뭐예요 흥정해. 얘 괜찮냐고 뭐 아가씨 이 차 된다고 뭐 놀다 가라고 한국말로 하면은 이쁜 애 여기 있으니까 얘하고 잠깐 즐기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붙어서 얘기를 해. 그럼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저는 가격을 알기 때문에 뭐 얘가 진짜 괜찮고 뭐 할만하다 그러면은 옆으로 오토바이 세워놓고 얘기하면 돼. 그 마담하고 얼마 흥정을 해서 오케이 하면은 자기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럼 따라가다 보면 그 옆에 쭉 가다 보면은 그 여관촌이 있어요. 또 그 모텔촌이 있어요. 거기 자기네들 이제 사용하는 그런 모텔촌이겠죠. 거기 올라가서 이제 그 화대비하고 이 방값하고 얼마 쇼타임비로 얼마를 주고 그다음에 한번 연애를 하고 서비스를 받고 그다음에 나오는 거야.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뭐 7, 8만 원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 돈 치면은.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있는 데가 어딜 가나 있어요.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지역으로 약간만 벗어나서 어떤 얘기하다 보면 걔네들이 딱 와. 계속 달라붙어 다른 애들 막 이렇게 쓱 지나가면은 오토바이 싹 주면 딱 그 지역을 가면 다 붙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갖고 흥정에 막 붙어. 얘랑 놀고 가라고 뒤에 막 가르치면서 아가씨하고 하나씩 태우고 있어 오토바이에. 그래갖고 놀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구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몇 군데가 있고 그랬을 때 이제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 대신에 이제는 어느 정도 말이 돼야 되겠죠. 내가 뭐 말도 못하고 뭐 외국놈이고 뭐 이럴 때 보면은 약간 위험하다는 것보다도 덤탱이를 쓸 수가 있지. 눈탱이를 당하던가 해줄 걸 잘 안 해준다든가 아니면 더 많이 부르던가 아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문화의 뭐 이런 유형을 보면은 다양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뭐 안전하게 뭐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KTV 가셔갖고 뭐 보편적으로 이렇게 놀고 그러지만은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뭐 이렇게 찾다 보면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쉽게 이렇게 여행 오시는 분들은 접할 수 없다는 거. 또 베트남에 아무리 오래 산다 그래도 그런 쪽에 관심이 없거나 그런 쪽에 정보가 없으면은 몰라요. 대부분이. 아무리 가라오케 생활 많이 하고 매니저들이서도 그 사람들이 아는 거 같습니까? 거의 몰라. 그 매니저들은 지네 가게에 있는 애들하고 관리만 하고 그 주위에서만 지들이 놀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는 얘기면 그런 데도 있어요. 오히려 물어봐. 반문해. 예. 대부분이 일본 쪽에 있는 호치민 일본 쪽에 있는 그런 가라오케를 하는 애들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지들 가게를 뭐 홍보하는 거고
지네 가게들 뭐 하고 하는데 다 개소리고 뻘소리야. 진짜로. 어? 개소리 뻘소리. 알지도 못하면서 지네들 가게 홍보지. 결국 지네 가게라는 거지 뭐. 그러면서 가끔 가다가 잘 아는 것처럼 호치민에 아니면 뭐 다른데 무슨 풀빌라 갔을 때 어떤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뭐 어디 무슨 숙소를 얻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가락구에 갈 때 가서 뭐 팁 이러지 마라. 결국은 얘기 들어보면은 좆도 하는 얘기야. 그런 건 가서 내가 한 명이 가서 두 명 가서는 흥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아가씨 2차비 상태도 다 개쓰레기고 그런 상황인데 뭔 팁이야. 진짜 이렇게 왔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알차게 놀라 그러면은 그 현지에 진짜 전문가 거기서 진짜 뭐 이런 거 가라오케 하는 새끼 뭐 인터넷 뒤져갖고 뭐 알아보고 그러면은 거의 다가 대부분 보면은 그 KTV 거의 매니저들이 그런 짓거리를 갖다 대부분 하고 있고 지네 가게 홍보하면서 뭐 이런 데 안내해주겠다 알려주겠다 이러는데 대부분은 개소리고 다 거의 맞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100% 맞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한 90%는 씨발 어차피 다 그 눈탱이야. 어차피. 예. 그러니까 뭐 정확한 정보를 알고 같으면 아예 그런 쪽이 없으면서도 저는 여행사 가이드 말고 또 그런 매니저들 자기네 가게에서 일하는 그런 매니저들 말고 진짜 현지 로컬에서 진짜로 막 전문적으로 뛰는 분들이 계셔요. 저를 뭐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외에도 그렇게 하시는 몇몇 개인적으로 진짜 오래 계시면서 알차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꼭 근데 이제는 우리 같은 사람이랑 인연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그만한 값어치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쓰는 거에 비해서 그만한 내가 퀄리티 있게 가는 거죠. 근데 그만큼 내면서도 개쓰레기처럼 노는 데가 많단 말이야. 그렇게 개쓰레기처럼 하는 그런 그런 걸 해주는 데가 많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어느 정도에 맞게끔, 어느 정도의 퀄리티 있게 가는 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좀 어떤 그런 쪽에 있는 분들한테 좀 그런 쪽에 관심이 있거나 경험을 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쪽에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인연이 돼서 잘 찾아서, 한두 번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안전하게. 예. 그러니까 내가 좀 가이드비를 뭐 아껴야지 어쩌고 그러지 마시고 하루 이틀 정도를 갖다 그런 분들 때는 제가 정확하게 가이드를 받고 그런 줄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내 친구가 또 왔을 때를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야지 당장 들어가는 거에 해서 아까워갖고 그 가이드비 아까워갖고 벌벌 떨고 인터넷에 있는 거 찾아갖고 서핑하고 그래갖고 누구나가 다 가고 누구나 다 즐기고 이런 데를 서핑해서 간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그게 100% 나한테는 다 만족하고 100%다 좋은 데는 아니거든요. 음식도 그렇고 숙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염두해서 그런 현지 쪽에서 그런 쪽으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안내를 받아서 이제 한번 같이 이런 거를 경험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은 이 정도 또 3가지 정도에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뭐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또 다음 또 3탄 계속해서 연결해서 동영상에 대한 이런 썰을 풀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비가 많이 오고 지금 비 많이 옵니다. 아직도 안 그쳤어요. 저 비 오는 거 봐봐. 저 다 비 오는 겁니다. 비 많이 와요. 지금도 이렇게 금방 안 그치네요. 비가 지금 거의 1시간째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1시간 넘게. 예. 시원하게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비가. 자,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또 제3탄 밤문화, 여러 밤문화 중에서 연결해서 또 제3탄, 또 3탄에 대한 밤문화의 유형에 대해서 썰을 또 풀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같은 거 뭐 이렇게 찍었다 그래서 좀 어설프고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내 취미대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뭐 구독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뭐 보시고 이런가 보다,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뿐이에요.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시니까. 네, 감사합니다.